햇볕 정책이 특별한 시점입니다. 이호 여사님의 방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통일은커녕 분단도 갈등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 여사의 방북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바꾼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당국이 이 여사의 방북을 통해서 남북화의 불씨를 살리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첫 문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와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밝히고 그리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시작입니다. 대국민 담화는 민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도 국민보다 높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대통령의 독주라고 생각하는 4대 개혁, 4대 개혁이라고 이제는 이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 청와대 불통과 민생경제 파탄, 그리고 무능한 장관, 받아쓰기 행정부의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보완합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뒤에 대화와 타협과 통합 정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집권 여당과 정권은 선거 정국을 급속히 빨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가 이제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우리 야당의 입장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웨이 통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운영이 되기를 위합니다. 광복 7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씀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씩 불러봐도 70년 광복은 우리에게 큰 역사입니다. 이제 광복 100년이면 여기 정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치를 떠나고 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70년은 중요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히로시마 노트에서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시로 썼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도시가 사라지고 강이 흐르고 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수 있는 원폭의 희생자들은 영원했을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헌법 수정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역사의 시계관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광복 70년 국회에 원폭 희생자, 징병, 징용 희생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반동 대지진 때 희생했던 300만이 넘는 국민 앞에서 있었던 무명의 항일운동자들을 기리는 기인비를 세울 예정. 국회 한마당에 세워집니다. 국회는 저희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우천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원내 대표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은 그리고 정책위는 오늘 11시 반경에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별도 인식을 빌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 대통령의 무관기 국정 운영의 성공을 판가름할 정치적 영광 중입니다. 민생위기, 생명의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나라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모를 수 있는 중대한 발표들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표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시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야당 정책 입장에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호텔 경영자로 유명한 J.W. 메리어트 2세가 언젠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메모의 한 토막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누구든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 한마디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묻고 함께 가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개혁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도 신선할 수 있지만 정치적 상징 조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혁은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변화가 개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격언을 인용합니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랬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장에 대해 간혹 회의적입니다. 독점과 배려의 정치는 갈등을 격화시킵니다.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정치의 주요한 과정입니다. 교회가, 행정부가 오로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담화와 그런 세법 개정안 발표이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선거제도 계획에 대해서 정개특위 간사이신 우리 김태년 간사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정치개혁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논의해서 합의하자 이렇게 통 크게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오늘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도 통 크게 화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논의와 합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주장만 옳고 내 의견만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듣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의 다름 아닙니다. 현재 기득권만 지키겠다, 현재 기득권을만 누리겠다라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이건 아주 속 좁은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심사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2대1 일부 편차를 지켜라고 하는 현재의 판결과 또 정치개혁을 해내라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너무 커서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결정과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치열한 토론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개특위 간사와 의원들께 협상 재량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 안건에 결정이 덜 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도 하나가 됩니다.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또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군기 의원님께서 한일 국방 회의 관련된 발언해 주겠습니다. 네, 백군기 의원입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된 탓에 열리지 않던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가 2년 반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입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침탈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등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일본에게 이러한 회의는 우리 정부에게는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국방부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불쾌한 소식만 들립니다. 일본의 한 우익단체는 패전 70주년을 맞아 태평양 전쟁 당시 자살 공격으로 악명을 떨친 가미가제에 쓰인 제로센 전투기를 복원해서 8월 15일경 일본 하늘에 띄우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미가제는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한국인 강제 진용에 대한 보상을 거부 중인 미쓰비시가 개발한 제로센이 다시 하늘을 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아직 침략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반성 없는 전범국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로센 비행과 같은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로센이 다시 하늘을 나는 날이 오면 우리 국민 정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돼서 어제 실무회의에서 요구한 군사협력 안들의 체결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신모 의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법적 처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경찰은 피해자는 수차례, 가해자는 단 2시간 조사한 겁니까? 그것도 심야 시간에 기자들을 따돌려서 이렇게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피해자와 신모 의원 간의 오고 간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 조사 안 하셨죠?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의와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이 약속을 이번에 저버리신 겁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검찰이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신모 의원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 전담 아닌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에 배당한 겁니까? 검찰의 속내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제명 요구가 개인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유체 이탈 확법, 새누리당이 이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대로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부 혼선이 있었는데요. 7월 13일 날 오후 2시에 미방위에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파수 소리가 그것인데요. 지금 이 자리 보시면 소위 미원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무릎 꿇고 신모 의원이 살려달라고 빌고 3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중요한 소위가 열리는 그 시간, 그리고 그날 이분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성폭력 교사가 학교에서 퇴출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성폭행, 성매매에 있어서도 여당 국회의원은 치외법권이라고 합니까? 국회도 최소한의 자존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저는 국회가 윤리특위를 조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이 돌아오시는 대로 제명 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은 이 문제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휴가를 많이 가시는지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경제민주화 시즌2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저는 그 경제민주화 시즌2는 단순히 재벌 개혁을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 주권 강화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 노동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탓인가? 노동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 민주화가 정치 권력의 분점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특정 재벌에 치우친 부를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적은 득표로 과반 이상을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 개혁이 정치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듯이 재벌의 적은 소유 지분으로 재벌 대기업들을 지배하는 경제 독점을 완화하는 경제 재벌 개혁이야말로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월급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권 계약이 아니라 수백째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여전히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을 완화하는 재벌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월급을 깎아서 아들 일자리 마련하는 임금 피크제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청년 고용 1인당 500만 원씩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정책만으로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강력한 청년 고용 할당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프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청년 고용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재벌 대기업부터 청년 고용 할당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를 통한 진짜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사가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받는 그 자체 그 순간부터 피해 학생과 격리가 가능하도록 학교장이 그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교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법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 이 법안이 이번 고등학교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임시국회에 열리면은 여야가 조속히 합의 통과할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량한 교사들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